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슴 속에 고통이 있음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그것을 거기다 쌓아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거기에 깊이 묻혀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했다. 당신 안에는 또한 엄청난 환희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평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건너편에 있다. 고통의 건너편에는 황홀경이 있다. 자유가 있다. 당신의 진정 훌륭한 면들은 고통의 층들 건너편에 숨겨져 있다. 그 건너편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저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껴보리라고 마음먹으면 된다. 힘을 빼고 이완하기만 하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다가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이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책을 통해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북 코칭. 오늘은 2025년 5월 21일입니다. 네, 저희 5월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 어느덧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의 어떤 문장들을 통해 자신의 어떤 지점들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주차 범위 내에서 저에게도 와닿았던 문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문장들을 공유드리면서 또 오늘의 생각들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제 달빛 나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지 않는 영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그 내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묶여 있지도 상처받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반부, 이번 책의 중반부에서는 특히 이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라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책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105쪽입니다. 네, 105쪽에 보면은 제7장 닫는 습관 깨기.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닫는 것, 내 마음 가슴을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 닫아버리는데 이것에 있어서 저자는 마이클은 이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생존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 본능. 105쪽 맨 위쪽 문장입니다. 진화의 긴 세월을 통틀어 가장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가장 복잡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끝없는 몸부림이 있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이나 물, 의복, 주거지의 부족을 겪지 않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물리적 위험을 무릅써야 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보호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생존 본능인데요. 그 보호의 에너지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보다는 이 심리적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여졌다. 이제 우리는 몸보다는 자신의 자아관념을 수호해야 하는 나날의 요구를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의 중요한 싸움은 자신의 내적 두려움, 불안감, 파괴적인 행동 습관 등과의 싸움이지 외부의 힘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피지컬적으로 바깥쪽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버렸다면 이제 이 생존 본능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심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마이클은 사슴에 비유합니다. 사슴을 달아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충동이 여전히 우리를 달아나게 만들고 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언성을 높여서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다고 치자. 이것은 물리적인 위협의 상황이 아닌데도 당신의 심장은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한다. 이것은 갑작스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슴에게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다. 사슴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고 제자리에 얼어붙든지 아니면 도망간다. 어떤 위협이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이 대처하는 방식인데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이클이 얘기했어요. 사슴을 비유해서 어떤 일이 탁 닥치면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freezing 탁 얼어붙는데요.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자리에 얼어붙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사슴을 비유한 것처럼 run away. 빠르게 도망쳐 버리는 거.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거. 마이클은 이제 이 책의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세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세 번째 반응은 심리적 역동이죠. 세 번째 반응은 breakthrough, 돌파하는 것. 외면하지도 얼어붙지도 않고 그 중앙부를 걸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결국 마이클은 우리가 세 번째 반응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얼어붙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마이클은 공감해 줍니다. 배구종 맨 아래쪽 문장입니다. 사슴처럼 숲속으로 달아나서 숨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안으로 숨어든다. 그러니까 우리 사슴처럼 누가 나한테 소리를 딱 지른다고 해서 막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여전히 그 사람 앞에 있어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리 내면 안으로 깊이 숨어든대요. 안으로 숨어드는 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으로 물러나서 마음을 닫아 걸고 자신의 보호막 뒤에 웅크린다. 이때 실제로 당신이 하는 일은 에너지 중추를 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확 뭔가가 오면 가슴을 닫고 심리적 보호막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중추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막을 친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보호막을 쳤던 경험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음. 이것에 있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 심리적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게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가둬둘수록 그 아픔은, 그 놀란 가슴은, 그 병은 갈수록 깊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수록, 우리가 살아갈수록 자신을 늘 보호하려고만 들 때, 좀 아이러니하게, 결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집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져서 집 안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린다고 쳐요. 그럼 캄캄해지겠죠. 보호받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근데 햇빛을 보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107쪽 중반부입니다. 마음을 닫고 자신을 감싸고 지키면 당신은 그 겁에 질려 불안해하는 사람을 가슴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이 가슴 속에 가두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온갖 규칙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가슴에 가두어두고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막을 씌워두었는데 오히려 산소가 오가지 않음으로써 그 상처가 오히려 아물지 못하고 진물이 나게 되는 삶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어떤 장면에서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가두어두고 햇살을 쬐어주지 않고 창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음, 예전에, 제가 좀 떠올랐어요.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는데요, 여러모로. 예전에 저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력이라든지 학습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10대 중후반, 20대 초중반, 누군가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반발되고 상처를 입진 않는데, 제가 엄청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린 것은, 제가 이렇게 대학원을 갔었는데, 어, 대학원 갈 때 저는 제가 코치로서 커리어에서 인풋이 필요해서 갔어.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열린 문들이 열리고 있어서 갔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책을 읽다 문득 이렇게 스쳐갔던 것이 어쩌면 나는 그 어떤 뭐랄까요? 내가 초라해지는 그 감정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세상 밖으로 나와버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제가 저를 초라하게 느끼는 그 지점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답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 읽어내려갔던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게 숙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내고 현실에서 그 마음의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건데 결국 되지 않긴 했어요. 되게 뻔한 답이지만, 어떤 상황들이 저를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근데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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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봤을 때 결국은 저 깊은 내면에 어두운 저 밑에 지하에 보면은 그들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저를 초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부족하다, 초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학원을 갔지만 대학원이 저에게 그 어떤 해방을 주지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깊이 인정해주는 순간들이 쌓여서 그리고 그 초라함이 느껴지는 저를 그때마다 위로함으로써 그 영역에 있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책을 읽으면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기에 이제 박혀 있는 가시라는 비유도 나오는데 슬쩍만 건드려도 너무 아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걸 보면 괜스레 씁쓸해지고 가슴이 아리고 점이 타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또 마이클이 어떤 식으로 그걸 다루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또 이어서 볼게요. 140쪽이에요. 되게 이 흥미로운 게 이제 마음속 가시 빼내기. 아,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제 9장 마음속 가시 이 부분이거든요. 좀 핵심이긴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잠들면 팔을 움직이게 되니까 잠자기도 힘들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나무가지가 가시를 건드리기 때문에 숲속을 산책할 수도 없다. 이 가시를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믿든 말든 간에 당신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140쪽 중반부입니다. 무엇이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된다. 숲속으로 산책을 다니려면 나뭇가지가 팔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길가의 가지를 다 쳐내야 할 것이다. 잠을 잘 때는 뒤척이다가 팔을 건드리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팔을 보호해줄 장비를 고안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자랑할지도 모른다. 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어. 게다가 어떤지 알아? 난 TV에 출연해야 해. 가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고안해낸 보호장비 덕을 볼 수 있거든. 거기다 난 로열티까지 받게 된다고. 자, 이제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산책길에 장가지를 쳐내고 밤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포옹하기조차 괴로우니 이것은 큰 문제다. 가시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아가 가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밤에 벗을 필요가 없고 포옹이나 그 밖의 활동을 위해 바꿔 입을 필요가 없는 전천후 최고의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건 무겁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다 바퀴를 달아서 그것을 수압으로 조종하고 충돌 감지기를 장착한다. 그것은 사실 매우 훌륭한 장비다. 물론 보호 장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은 새로 바꿔야 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제는 당신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선포한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제 삶을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 정말 다 극복한 것 같나요? 이것에 있어서 마이클은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가시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대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한다. 문제는 이제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 이 마이클 덕분에 지난달 될 일은 된다와 이번 달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지켜보는 자리에 있으려고 일상을 보면서 하루는 제가 제 일상에서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두 아들을 제가 훈육할 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 조금 더 다정해 볼까?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문득 이 책을 읽다가 깨달았던 게, 왜 이렇게 난 다정함이 중요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기가 중요하지? 물론 그러다가 이 직업까지 만나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다정하게 누가 말해주길, 다정한 말이 오가는 환경에 있길 바랬던 거예요. 거기에 제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의 지금 최근까지도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 가지를 안 만나려고 굉장히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저도 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인공처럼 온갖 장비를 만들어낸 사람처럼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엄청 무거운 장비를 메고 있나라는 생각이 그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정하지 않은 말들에 그냥 저를 노출시키고 그냥 상처받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를 시도하게 했던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155쪽입니다. 155쪽에 보면 그런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동물을 학대하면 겁을 먹는다. 당신의 마음에 일어난 일도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음으로써 마음을 학대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이 마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당신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누구도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받아들였으면 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덧붙인다. 자, 마음아, 이 모든 것이 실현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봐. 밤낮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야 하더라도 말이야. 물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 볼게요.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마음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옳고 올바로 실행되고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효과를 미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한다. 마음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올바로 해석되고 평가되도록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해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마음은 만사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신에게 충고하느라 노심초사한다. 마음이 그토록 쉬지 않고 부산이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몸에게 나무를 단숨에 뽑고 산을 한 걸음에 건너뛰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 몸이 해낼 수 없던 일을 계속시키면 몸은 병이 날 것이다. 마음이 병들게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병든 증세는 끊임없는 신경증적 생각과 그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듣고 싶지 않기를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게 시켰고 사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전혀 아무런 힘도 없는데 계속 그걸 시키니 내 마음이 바쁜 거예요. 계속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마음이 바쁘고 생각이 바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마음이 바빴나요? 지금 마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걸 통제하려 하고 있나요? 한때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를. 때때로 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를.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거 플레이 하자마자 3분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제가 만들어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헛헛함, 부끄러움, 사랑받고 싶은 이 느낌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려고 해요. 마이클이 얘기한 부분하고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내부의 문제를 풀려면 외부의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런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주는 충고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자의 충고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당신 마음의 생각들은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워져 있다. 세상의 모든 충고 중에서도 절대로 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은 혼란된 마음의 충고다. 마음은 실제로 당신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 그것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승진만 된다면 만사 문제가 없을 텐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뿌듯한 기분이 들 테고,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이 말이 옳다고 느꼈는가? 승진만 되면 그것이 모든 불안을 종식시키고 평생 경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할까? 물론 아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를 뿐이다. 이것만 알면 마음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이 하는 일은 일이 좀 더 편해지도록 외부의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외부의 상황은 내부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예컨대 가슴속에서 외로움과 부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은 단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내부 문제를 달래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제는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를 싫어할까 봐 염려돼서 누구한테 나쁜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의 모임을 안 나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이 책 읽으면서 들었어요. 최대한 저를 가둬두는 거죠. 그럴 확률, 그 경우의 수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살아왔을까? 그냥 미움받을 수 있게 둘 걸. 그냥 누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허용할 걸,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마이크 생각을 좀 더 나눠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58쪽입니다. 사실 외부의 변화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을 덮어줄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당신은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숭배 뒤로 몸을 숨길 것이다. 당신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그토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내부 문제로부터 출발해서는 다른 사람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다. 그 관계는 문제를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관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마이클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것이 일어나면 내 가슴 속에 고통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고요. 수치스럽고 내가 초라하면 아, 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면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우면 나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내가 있구나. 내 가슴 속에 고통이 있음을 그냥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호막을 치지 말고요. 그냥 그 고통이 그저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저 느껴보리라고 마음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완하라.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라. 고통을 놓아보내어 당신을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어라. 그것은 단지 에너지일 뿐이다. 내가 아니다.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놓아보내라. 네,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음, 가지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지금 내 가슴 속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고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완하고 나를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어야 하는 내 안의 고통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한 주 한번 마주해 보시고요. 다음 한 주 또 우리 마이클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머지 한 주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이 고백들이, 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무언가와 마주 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세 번째 나눔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